생물 바이오텍을 다룬 영화는 대부분 다 디스토피아로 아쉽다. 이게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그렇게 개발하는 게 아닌데. 미러 박테리아 이야기랑 이 컨셉은 어떤 영화에 사용될 것 같아요. 재난 영화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장홍재 교수님하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한번 또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전공이 미생물학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롤모델로 삼았던 그 미생물학자가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예요. 원래 화학자로 출발했잖아요, 아시겠지만. 미생물하고 돌아서게 된 계기가 그 와인, 포도주, 술에도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좋아합니다. 독, 술, 알코올 안돼도 일가견이 있으신데 편광 현상이라고 그러죠. 빛이 꺾이는데 희한하게 와인에서 나오는 이 주석에 있는 타르타르산은 다 한쪽으로만 빛이 꺾이는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타르타르산, 그런 현상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포도주에서 만들어진 타르타르산에서는 이게 보통 이렇게 왼손 오른손처럼 똑같지만 절대 이렇게는 되지만 포기할 수가 없다. 똑같은 조성이고 똑같은 건데 얘네가 뭐만 다르냐? 빛을 받으면 꺾이는 것만 다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학 이성질체라 한다. 두 성분은 너무너무나 비슷해서 이거를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물질이 보통 섞여서 혼재한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렇게 어느 특정 방향으로 빛을 꺾는 특정한 거, 어느 한쪽만 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파스테르가 그거를 발견하고 화학자가 미생물학으로 오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야, 포도주는 화학 반응인 줄 알았는데 효모가 하는 생물학 반응, 발효라는 걸 알아내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주는 비대칭이다. 생명은 뭐 비대칭을 선호한다. 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생명을 탐구하면서 미생물학자로 오게 됐는데, 광학의 성질체가 보통 이게 우리 생명체 안에 두 개 들어오면 이 똑같은 게 두 개 들어와도 하나는 그냥 안 쓰고 나가고 필요한 것만 쓰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봤는데 지금 합성 생물학 하시는 일부 그 과학자들이 이 미러박테리아라고 아예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와는 반대쪽 광학이성질체를 사용하는, 그걸 되어 있는 그런 박테리아를 만들겠다 하는 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달 전이죠. 2024년 12월인가에 사이언스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일단에 저명한 과학자들이 그 연구에 대한 어떤 경고, 그거 만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광학이성질체에 대한 얘기를 좀 화학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에서는 이 광학이성질체를 어떤 연구에서 주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이성질체가 뭔지는 아마 보시는 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원소의 종류가 똑같은 개수들만큼 있는데 다 똑같은데 얘네가 뭔가 다른 형태가 되거나 뭔가 달라지는 것들, 조성은 같은데 걔를 이성질체라 그렇죠. 부르고, 이게 만약 연결된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구조 이성질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학은 저희 쪽에서는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광학은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서 편광 현상을 봐야 되는 건데, 광학이 일어나려면 결국 아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달랐잖아요. 그리고 미러 박테리아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보통 이넨시오머라고 많이 부르고요. 광학적인 현상보다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광학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 그리고 같은 말인 건가요? 거울상은 뭐 하나의 분자가 왼손 모양이다. 네. 그러면은 얘를 정확히 중간에 있는 거울에 대칭시킨 것처럼 생긴 게 얘네 둘의 관계가 거울상 이성질체고요. 네.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이 분자를 그냥 찍었을 때는 사실 편광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파스테르가 했던 실험 같은 것처럼 얘를 결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빛을 터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빛이 회전하느냐, 그걸로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용어를 써서 용어를 말하게 되고요. 결국에 거울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왼쪽은 무조건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야, 이런 규칙은 없고 단지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는 구조적인 거, 얘는 현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생물이 만들면 얘는 미생물이라는 공장에서 공들여서 한 종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 화학자들이 하고 싶은 것도 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왼손 모양만 나와, 혹은 이렇게 하면 오른손만 나와를 바꾸고 싶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보통 화학 합성을 하면 보통 두 개가 섞여 나옵니까? 그냥 대충 하면 섞이고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촉매를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대칭 촉매 반응이라 그래서 노벨상을 몇 번이고 받았어요. 유기합성 중에. 예, 워낙에 어려운 일이라서. 의미를 갖는 게 탈리도마이드 얘기를 했죠. 예. 하나는 그 임신의 입덧 증상을 완화하고 잠을 잘 오게 만드는 거지만, 반대쪽은 그 테라토마라 부르는 사지 기형이 생기는 발생 독성 물질. 문제는 얘네가 몸에 들어가도 다시 서로 뒤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비슷한 예시가 우리 먹는 해열제 중에 이부프로펜, 브루펜 시럽이니 뭐니 해서 많이 파는 이부프로펜은 아까 말씀하신 라세믹이에요. 라셈 섞여 있는 거네요.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좀 더 효과가 좋은 건 덱스 형태입니다. 덱스가 오른손 방향, 덱스트로 로테이터리라는 건데 요게 효과가 좋아서 이것만 만든 게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약이에요. L은 별 효과가 없는 거고. 떨어져요. 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얘가 다시 바뀌긴 하지만 이게 정확히 1대1로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오늘 제가 또 영상을 제 채널에서 만들다가 하나를 올리고 온 게 마약이었어요. 어둠의 마약. 세계 최강의 마약은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펜타닐 얘기하는데 펜타닐보다 이제 더 강한 것들 막 했는데 메틸펜타닐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일제 딱 거울상이 있어요. 하나는 모르핀의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하나는 2600배. 이 거울상 하나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몇천 배의 효과 차이가.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제어해서 만들 수 있으면 약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같은 비용으로. 이게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이거 엄청 위험한 연구네요. 그건데 원래 이게 사람을 위해 쓰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게 진통 목적이다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코끼리 마취총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약이 그런 것들이에요. 좋은 목적으로. 거대 동물을 진정시키려면 우리가 아는 걸로는 효과가 없어서 진짜 쓰는 것 중에 제일 센 게 모르핀의 10,000배 정도 되는 게 있어요.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 종류인데 그거가 실제로 코끼리 마취총에 들어가요. 이렇게 바람총처럼 탁 맞으면 코끼리가 조용히 자잖아요. 그런 걸로 안 하면은 재울 수가 없어갖고 워낙 크니까. 결국에는 동물들의 복지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당연히 해독제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용, 오남용하면 사람이 하면 죽죠. 이건 그러면 화학으로 합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편 같은 건 자연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펜타닐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오는 건 없어요? 모르핀 구조를 보고 구조가 다른데 이걸 교묘하게 바꿔서 이거 만든 분이 폴 얀센. 얀센 회사 설립자. 모르핀 구조를 보고 그 당시에 그 구조를 보고 요거를 바꾸면은 효과가 좋겠다고 예상을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저희 쪽은 스크린이라 불러서 온갖 구조를 다 테스트해요. 합성법 기술 써서 다 다르게 만들어서 효과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효과가 나온다? 보통 이제 저희는 만드는 데까지 하고 왕창 만들면 이거를 생명과학 쪽에 보냅니다. 약학이나.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게 좋은 것 같다. 이거를 킬로그램 단위로 만들어줘 하면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 하면서 의학에서 마취제가 없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마취제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미러박테리아라는 얘기를 오늘 뵙고 처음 들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왜냐면 저도 제가 알거나 관심 있는 것만 찾아보지 모르는 거를 키워드를 몰라서 못 찾으니까. 근데 저 단어를 생화학을 가르쳐요. 제가 학교에서는 또. 생화학, 그 생물을 조예가 좀 있으시구나. 제가 쓰는 교재 첫 페이지, 그 챕터 첫 페이지는 항상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그려져 있어요. 거울나라 앨리스? 앨리스가 만약에 거울을 통과한다면 그래 몸에 있던 아미노산들이나 모든 거의 입체가 다 바뀐다면 죽을까 살까. 거울나라의 박테리아네. 그래서 미러를 썼구나. 이게 저 사람들이 더 잘할 테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잘 짓긴 했다. 매력적인 건 뭐 의미만 매력적이지만 곤란하죠. 왜냐면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기술은 지구에 존재하는 거에 대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뭐 제거하고 사용하는 게 돼 있는데 정확히 반대로 돼 있다면 지금 우리의 약이나 모든 기술이 안 먹잖아요. 다 먹겠죠. 사실 치료는 큰 걱정을 안 하는 게 특정한 입체화학의 약이 작용을 했다면 반대로 바꿔 만들면 되고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인간에게 충분히 있으니까 되긴 할 거예요. 대신 약의 종류가 2배로 늘어나고 가격도 엄청 늘어날 수가 있고. 근데 연구 자체는 흥미롭다 본 게 지구는 그럼 왜 아까 말씀대로 L-아미노산과 D-당으로만 되어 있느냐. 분명히 화학적 진화니 뭐니 그 과정에서 선택이 된 이후에는 그쪽으로 고정이 됐을 건데 그 선택은 누가 했느냐라는 것들이 아직 안 풀렸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조사했던 것 중에 그 특정한 금속 원소들이 만든 결과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특정한 금속 원소가? 네, 왜냐면 이 전자라는 거는 스핀이라는 것 같고 비록 스핀이 정말 뭐 위아래나 회전 아니라 하지만 그 스핀이란 것 때문에 여기에 코발트로 된 물질들이 지구의 운석으로 왔을 때 지구의 원시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금속이 있다는 건 여기 표면에서 화학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데 그럼 이 코발트의 스핀 때문에 여기다 위에다가 아미노산과도 해봤더니 다 한쪽으로 꼬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1대1로 넣어도. 그래서 이런 원소가 지구의 첫 번째 선택을 잡았을 거고 진화의 길이 돼가지고 나아갔다. 이런 해석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앞서서 뭐란 말씀하셨냐면은 화학적으로 노력을 들이면 제어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합성될 수 있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맥락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초기 지구에 원시 지구에서 생명체가 없을 때요.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사실 요즘에 나온 것도 어떤 촉매가 되는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금속 촉매. 그때 우연히 왔던 금속 촉매가 한쪽을 선택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최근의 이론이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 있는 다른 생명체를 찾고 싶다. 그러면 그 행성의 원소의 그 비율이나 이런 건 지구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지구랑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모든 게 결정돼서 생겨났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는데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우리의 우려는 지금 저것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나 계획이 없는데 우선 만들었다 잘했지라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이제 몰래 누가 만들다가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과학적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박테리아에도 아미노산 기준으로 봤을 때 다 L을 쓰지만 D가 있는 곳이 있어요. 세균의 세포벽은 일종의 그 포도당과 비슷한 구조인데 달라, 격가지가. 그것들이 쭉 연결된 섬유질 같은, 섬유소 같은 그런 구조가 층층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쌓일 때 층층을 연결하는 게 M이라는 곳에 거기에 아미노산이 5개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디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디알라닌 같은 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세균 입장에서 제가 왜 저기서 굳이 D를 쓸까? 그것은 이 D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그 효소들의 공격, 라이소자임이나 이런 공격을 하는데 좀 얘가 더 유리할 것 같다. 더 단단해진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미 D폼이 일부 쓰는 거 있긴 있는데 이 D를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결국 L폼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저런 미러박테리아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화학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러박테리아 이전에 화학계에서는 이미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진통제, 마약의 그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해서 그거 외에 다른 의약품 개발에 뭐 항암제라든지 뭐 그런 거 개발해도 이 이넨시오모를 활용할 가능성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부프로펜 이야기처럼 네. 굉장히 많은 약에 LEV, 레보가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심지어 요새는 중수소를 넣는다거나 이런 시도도 있고, 수소가 무거운 동위원소를 일부러 넣어가지고 약효를 오래가게 한다거나, 온갖 시도를 해서 저 구조를 바꾸는 거는 저희 쪽에서는 아주 루틴한 일이고, 이게 가능한 거는 생명계에서는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엄청 복잡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의 대상의 목표를 맞추고 이게 우리 목표고 나머지는 부산물, 이런 식으로 정제도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저희 화학분야에서는 아주 간단한 일이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 의미가 매우 깊은 거를 알고 있는 일. 근데 그것만으로 된 뭔가를 만드는 건 거의 뭐 퀀텀 점프하듯이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충격적으로 이런 기사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논문이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우려를 하는 게, 보통 이런 게 크게 뉴스가 되고 또 영화에서도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어둡게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주를 다룬 영화나 물리학을 다룬 영화는 굉장한 그 과학적인 영광과 흥미를 주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생물 바이오텍을 다룬 영화는 대부분 다 디스토피아로 끝나는 결말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거 아쉽다고. 이게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그렇게 개발하는 게 아닌데, 물론 생명과학이라는 게 특성이 생명체는 자기 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덜컥 저렇게 미러박테리아를 만드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왠지 저 미러박테리아 이야기랑 이 컨셉은 오래지 않아서 어떤 영화에 사용될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뭔가 장치를 만들고 이야기를 막 불려나가서 재난 영화일 것 같은데 근데 저 장치 자체가 물리학이나 양자역학 이야기를 가지고 컨셉을 만드는 것처럼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만 해도 만약 미러 이스트가 만드는 술은 맛이 어떻게 다를까가 궁금하긴 해요. 에탄올은 똑같겠지만 동류제들, 컨제너들이 다 구조가 바뀔 테니까 그러면 같은 술이어도 맛이나 향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테레어로 만드는 거기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다 미러가 될 테니까 어렵게 화학적 방법으로 제어하지 않아도 만드는 공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넣는 재료도 그럼 미러 상태를 넣어야 얘네가 먹을 것 같긴 해가지고 인간에게 이 과학의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계기긴 하니까 잘 풀린다면. 저도 나름대로 대중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느 한 단면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워낙에 많은 정보가 있고, 이 이슈만 봐도 이거는 지금 당장 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위험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과학에서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거, 따질 거 따지고 반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생물과 화학, 모든 과학은 이제는 분과학문으로 되어 있지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니, 생명인 것 자체가 결국 화학 반응의 집합체고, 화학 반응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다 해서 생명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앞으로 만약에 약을 받아서 먹는 일이 생겼다. 그 약 이름 앞에 뭐 덱스나 레보 같은 말이 혹시 붙어 있다면, 아,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 만드는 기술 덕분에 정말 효과가 좋은 신약을 만들어서 내가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거구나. 요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번 장홍재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앞으로 이런 그 기회를 종종 가시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 이 영상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특히 화학, 다른 분야에서 엿볼 때가 많거든요. 혼자의 관점으로 소개했다가는 자칫 의도치 않은 어떤 편향이나 좀 심하면 오해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요. 더욱더 더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겠다. 정말 공부에는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소개한 미러박테리아는 공포성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과학 기술 수준이 이 정도 와 있고, 그리고 이런 토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걸 이해하심으로써 일반 대중들도 논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만들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